네, 반갑습니다. 투자마인드 채널의 오씀새벽 인사드립니다. 네, 파란비가 계속 내리다가 이제 조금 알트들이 올라와 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의 시황을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비트코인 캐시라든지 이런 시총 큰 것들이 조금 움직여 주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이더리움 이제 알트 대장인 이더리움은 아직 올라주진 않고는 있지만, 어찌 됐던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오르지 않는데 알트가 움직인다라는 거는 비트 도미넌스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압도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알트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 그 흐름에서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트 시총 차트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간 한번 투자 마인드를 붙잡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가지 좀 차트도 살펴보고 몇 가지 뉴스들 살펴보면서 오늘 방송을 또 짧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라방은 이번 주는 없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기다리지 마시고 토요일 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좀 정신이 온전치 않은 리플리는 아직 이제 가격 하락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정말 지지부진하게 해주고 여기 이렇게 있다. 그래서 정말 리토석을 보여주는 그런 차트 패턴이라고 보고 있고, 거의 지금 조정은 많이 예상했던 그 구간 두 번째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오늘 리플 XRP 차트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리플 XRP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크립토 공포 지수 보면 70으로 이제 중립으로 내려가기 좀 바로 전 단계 정도 있다. 그래서 간당간당하다. 그런 상태고, 다시 저는 이제 알트 시총 차트 이런 것들이 21선의 위로 올라갈 거라고 봐요. 이따 차트에서 보고 이야기 드리겠지만, 그러면 급격한 J컵으로 갈 수 있는 그 환경이 마련된다. 볼 수 있고, 구글 트렌드. 역시 사람들은 코인 가격이 빠지면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가치가 있으면, 사실 빠지면 싸게 하면 사야 되고, 비싸지면 안 사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비싸면 사고 싸면 판다. 그래서 정말 반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워렌 버핏 형님이 싸면 사고, 좋은 거에 싸면 사고 비싸면 팔아야 되는데 왜 비싸면 사고 싸면 파냐, 도대체 왜 반대로 하냐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대중들은 반대로 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코인 가격이 이제 며칠 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 사람들의 댓글 반응에 아주 절실하게 나와요. 이 악플러들이 이제 슬금슬금 기어 나와서 도대체 뭐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4월달 알트장 끝난 거 아니냐, 절대 안 온다부터 시작해서 그런 지표들이 나오면 아주 적절하게 나와주면 이제 또 반대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사람의 그 투자 심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면 늘 투자 적히고, 내 마음이 춤을 출 때는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부터 보통 한 일주일, 그 다음에 2주 이 정도면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트 시즌 인덱스 55 정도고 아직은 큰 변동이 없어서 크게 깊게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 인베스트 뭐 델리오 이런 데들이 국내에 이런 데들, 제가 하랑 도반분들도 이런 데 어떠냐 해서 사실 전 잘 모르지만, 이제 뭐 멀쩡한 회사일 수도 있는데 제가 욕할 수는 없죠. 그래서 망하기 전이니까 전 잘 모르지만 추천하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외에 좀 큰 데 같은 경우 그나마 낫지만, 해외 FTX도 날아가는 마당에 이런 15%씩 이자 준다고 하는 데는 사실상 비정상적이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살아남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지금 이제 이런 가상자산 예치 업체들이 회생 절차 법원에서 기각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두신 분들은 굉장히 피해가 크실 텐데,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런 것들 볼 때, 그 다음에 또 이런 데들을 옹호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저는 이런 사람들도 되게 나쁘다고 생각해요. 뭐 인플루언서들이나 유튜버나 다 뭐 어떤 특정 뭐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뭔가 언급하는 그런 패널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좀 망해가는 회사들의 옹호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자기 이권하고 심지어 엮여갖고 옹호하는 사람들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그런 거를 바라볼 때 이권이 있는데 여기를 옹호하거나, 거래소가 망해가는데 내가 그 거래소에 레퍼를 한 다음에 그 거래소를 옹호하거나, 그럼 사실상 봐도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을 볼 때 내가 아무리 믿는 유튜버라고 해도
저도 포함해요. 저는 이제 그런 걸 할 리가 없겠지만 갑자기 어슴새벽이 뭐 선물 거래소 막 레퍼럴을 하면서 그거에서 막 굉장히 좋다고 홍보를 해요. 아니면 어떤 누가 이런 데들 망해가는데 다들 망해가는데 거기 좋다라고 홍보를 해요. 근데 거기에 또 심지어 관계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라. 그런 거를 절대 그냥 고지고대로 믿지 마라. 그러니까 누구도 책임 안 지잖아요. 내가 투자한 자산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FTX 그 채권 판매하면서 좀 호되게 그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 굉장히 귀찮고 시간 들고. 근데 결국에는 뭐 거기다 돈 넣어가지고 그냥 사실상 이자 몇 프로 준다라고 해갖고 는 사실 제 탓이라고 하면 제 탓이겠죠. 하지만 어쨌든 수많은 한국의 뭐 3조 원대 당시 피해 금액만 3조 원인데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의 잘못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교묘한 이런 거래소들과 뭐 인플루언서들과 결탁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 고지고대를 믿지 마라. 아무리 누가 진짜 내가 믿는 누가 말해도 믿지 마라. 이런 걸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고 자, 제가 얼마 전에도 했는데 이제 코인 과세 유예 청원 37,000명 동의했는데 아직도 13,000명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슴새벽 구독해주고 매번 방송 봐주시는 고마우신 구독자분들은 시간 꼭 내서 제가 댓글에 여기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요거 꼭 눌러가지고 한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래도 세금을 유예하면 여러분들 더 좋잖아요. 이번 사이클에 세금 덜 내니까. 물론 세금,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되지만 이건 합법적으로 세금을 뭐 편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청원을 해서 우리의 권리를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오는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프는 7%대, 8%대 이렇게 끼어 있고 방어김프가 살짝 해소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선물 지수는 0.01로 굉장히 정상화된 상태고 OI 같은 경우도 그렇게 과열되지 않은 상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주도의 시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다. 그리고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여기는 여전히 업비트 앱은 요번에 계속 폭락하고 있죠. 한 보름 가까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없습니다. K뱅크만 45위 정도 있다. 다시 업비트가 상위로 올라오는 때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자, 우리 이제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죠. 하랑두번분들 헤데라 소식인데 역시 이제 좋은 코인이에요. 그래서 아직 오르지 별로 안 왔고 전 기회가 충분히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하고 헤데라가 호주를 대표하는 블록체인 업체의 업계 단체에 가입을 했다. 그래서 알고랜드, 그다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마스터카드 이런 데들이 회원사다. 그러니까 다들 뭐 쟁쟁한 데들이 회원사인 거예요. 알고랜드도 거기에 이제 한때 딱 낀 거죠. 그러니까 헤데라 굉장히 전 좋게 보고 있고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펀딩 레이트 방금 봤던 것처럼 비트코인, 이더리움 완전히 값이 없는 상태고 XRP는 조금 있다. 이거에 대비하면 거의 3배 정도 있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 4배 정도 껴 있다. 도지는 2배 정도, 라이트코인 2배, 뭐 이제 이런 이제 그 밈코인 같은 경우 거의 7배 정도 껴 있다. 에이다 2배, 파이코인 2배 정도 있다. 그래서 한번 리셋이 완벽히 됐다가 지금 추세가 살짝 전환하는 모습이니까 다시 조금씩 이제 과열이 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과열은 한 많이 낀 다음에도 보통 한 7일 한번 리셋하는데 7일 걸리고 이렇게 애들 과열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제이커브 장으로 가려면 저 과열되는 건 필수적으로 따라온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72,000 정말 먹음직스럽게 여기 슌물량이 많은데 이거를 청산을 해주러 당연히 저는 갈 거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 이제 또 롱이 좀 살짝 있고 그래서 어디로 움직일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따 차트 보면서 좀 제가 보는 뷰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파이사이클 큰 변동 없기 때문에 우리 과열되는 구간에서 좀 요것도 다 과열 구간에서 볼 겁니다. 원체인 데이터는 다 패스를 하고 자 리플 XRP 차트 먼저 보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리플 XRP만큼 욕을 많이 먹고 뭐 논란거리 있는 코인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욕을 많이 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대화의 화두에 올라오는 코인인데 뭐하러 투자하냐 이런 얘기부터 정말 많은데 네, 또 때마침 리플 XRP 얘기하니까 또 스팸 전화가 또 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스팸까지 도와주고 있지 않다. 네, 그래서 한번 보면 요게 이제 2017년이에요. 2017년이고 요게 이제 현재 2024년 현재. 그래서 제가 오늘 하랑도반 분들한테 요 차트를 올려드렸는데 자 요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 쭉 지난 거부터 좀 살펴볼게요. 지난해서 얼추 2017년하고 전 거의 가장 유사하다고 봐. 이런 식으로 올라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 번 해주고 또 한 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쭉 내려가고 하다가 한 번 올라왔다 또 내려가요. 그쵸? 한 번 올라왔다 내려가고 한 번 올라왔다 내려가고 쭉 골을 파요. 쭉 골을 파요. 그 다음에 한 번 올라와주고 한 번 올라와주고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이탈했었는데 여기서 그대로 21선 따라가지고 다시 올라와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 이거 여기는 15일이고 여기는 한 35일이에요. 그러니까 2배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일봉의 개수만 차이 날 뿐이지 지금 헤드앤숄더 패턴 같이 이렇게 왼쪽 어깨하고 머리하고 다시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왼쪽 어깨 머리 이제 높은 머리 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그 다음에 한 번씩 깊게 누르는 요 구간 요 한 번씩 깊게 누르는 요때 한 번 눌렀고 요때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저는 그 여기 지금 장기 이평선 요 있잖아요. 여기 위에서 안착을 해주기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여지없이 이거 뚫고 아래 다음 지지선이었던 구간 5, 6 여기 구간까지 눌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살짝 더 아래 눌러줬다. 저는 이게 여기서 이제 하락이 끝나주고 이제 다음에 요게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그러면 이게 예정대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4월 달에 좀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정말 지겹도록 얘기를 하는데 리플 XRP는 정말 미친 코인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코인에 기대를 하거나 뭔가 투자를 하고 생각을 해볼 때 지금이라도 너무 괴롭거나 그 다음에 투자를 아직 안 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코인인지 얼마나 악독한 코인인지 알고 감히 덤벼야지 그냥 오를 것 같다라고 다 올라요 다른 코인들. 그러니까 굳이 여기 들어와서 애를 먹고 괴로워하면서 막 그 괴로운 시간을 보내지 말고 리플 XRP 가급적인 근처에 오지 마라. 진짜 제가 이 정도까지 얘기를 안 하는데 그냥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기대하는 거는 기대일 뿐이고 수많은 리또석을 하잖아요. 지금 얼추 모양이 비슷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고 기대를 하는 거지. 그건 정말 오랜 투자자들한테 우리가 저 역시도 오랜 투자자니까 리플 XRP를 거의 관찰이 아니라 추적하다시피 할 정도로 보니까 이런 흐름들을 보고 있는 거여서 여러분들도 확신을 갖는 코인들 그러니까 똑같아요. 내가 비트코인이 우리가 2022년 12월에 한 2천만 원 했단 말이에요. 2천만 원대 더 떨어진다고 1,000만 원 간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사냐? 이게 올라갈 거란 확신 있는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그럼 확신을 갖고 산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다? 1억이 됐으니까 5배의 보상을 얻은 거죠. 그렇죠? 이더리움도 120만 원에 우리가 산다라고 했잖아요. 한 2년 전쯤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몇 배가 올랐죠? 한 이것도 4, 5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더리움은 안 망할 거라는 확신이 갖고 있으니까. 얘도 똑같아요. 리플 XRP도. 얘는 가격이 안 오른다고 누구나 다 얘기하고 절대 안 오른다고 하지만 망하지 않을 거고 가격이 엄청 오를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투자를 해서 결국에 돈을 벌 거예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처럼 지금 비트나 이더 투자해서 수익을 엄청나게 본, 그 다음에 리플의 XRP로도 수익을 200%씩 최소 본 그런 하락 도반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나는 확신이 없는 채로 그냥 리플 XRP만 몰빵을 했다. 그러면 힘든 거야. 난 확신 없는 채로 만약에 비키를 몰빵했다. 이게 다 팔았어요. 그때 비키 지금 5배 올라갔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내가 확신이 있는 코인에 투자해라. 비트코인에도 확신 없으면 아예 코인 투자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이더리움에도 확신이 없다. 그럼 코인 투자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투자라는 거는 내 확신을 하는 거에서 기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성공하는 길이 별게 아니에요. 내가 부단한 공부를 통해서 확신을 갖고 그 확신을 통해 믿음이 생기면 그 코인이 가격이 빠지면 살 수 있는 거야. 아까 워렌 버핏이 가격이 싸면 사고 비싸면 팔아라 이랬는데 대부분은 비싸면 사고 싸면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하려면 상도덕이라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50%를 감내해야 10배를 먹을 자신 하는 거지. 마이너스 70% 감내해야 10배, 20배 먹는 거지. 나는 마이너스 10%, 20%도 너무 힘든데 10배는 먹고 싶고 그건 놀고 싶어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상도덕이 안 맞는 거죠. 똑같이 지금 여기서 이런 패턴이 나오면 정말 좋구나. 근데 이런 게 만약에 안 나와요. 그래도 리플 XRP는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구나. 21년에도 절대 안 간다고 했지만 마지막에 갔고 17년 12월에도 절대 안 간다고 비트코인 계속 올라가는데 리플 XRP 혼자 어떻게 했냐?
이때 보여드릴게요. 이때 비트코인이 몇 대예요? 이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이 오랜 기간, 지금 리플 XRP가 5월 달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무슨 짓을 했냐라고 하면, 여기서 제가 잠깐 그 XRP의 만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그쵸? 이야기를 드려보면 우리들이 이걸 알 수 있어요. 결국에는 가요. 근데 본인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답이 없어요. 결국에 내가 견딜 수 있도록 내가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거야. 2017년 5월부터요. 5월 여기 이제 비트코인이죠. 5월 여기서부터 비트코인 계속 이만큼 올라가죠. 근데 XRP는 뭐다? 빠졌다가 올라갔다 리토속했다 빠졌다. 이런 식의 리토속 별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만큼의 하락. 60% 하락해줬다가 또 가졌다가 또 50% 하락해줬다가 또 40% 하락해줬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은 30%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가다가 이만큼 날아가는 거예요. 언제 가냐? 비트코인 정고 도달해가지고 갈 때 리플 XRP 그때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6개월 동안 어떻게 버티냐 이거죠. 그쵸? 그건 리플 XRP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이거 들고 가는 거지 아니면 못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보냐? 비트를 먹고 그 다음에 비트 고점 도달해서 이거 사면 되지. 네,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자, 비트코인 차트를 잠깐 보면 지금 이제 좀 흐름이 대략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이 삼각수렴으로 가느냐 아니면 뭐 삼각수렴 뚫고 한번 눌렀다가 가느냐, 뭐 수많은 패턴이 있죠. 이렇게 갔다가 아래까지 페이크아웃 해주고 가느냐, 뭐 수많은 패턴이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패턴은 저도 이제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너무 다양하니까 대략의 피보나치에서 어디까지 가고함 조정이 나오는지는 이평선의 이격도라든지 피보나치를 보면 대략 뭐 49K, 뭐 74K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나마 그거는 좀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좀 얼추 우리 예측대로 갑니다라고 하는 게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지금은 너무 그 다양한 패턴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예측은 의미가 없고 저는 뭐 차트를 잘 보는 사람도 아니고 이걸 맞출 능력도 없고 어찌 됐던 이런 거요. 요번에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아까 하랑도마분들에게 제가 프리미엄 뉴스레터에서 이 글을 써드렸는데 결국에 인문학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이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5월달, 4월달하고 5월달이 있어요. 대충 이때쯤이죠. 5월달 말. 여기 해가지고 80에서 90K 정도를 우리가 예상을 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가면 뭐다? 요번에 2월 달부터 해서 급등을 해서 올라왔죠. 그럼 산이 높았잖아요. 그쵸? 이 시나리오대로 가면 산이 높았으니까 그 다음에 고통도 깊은 거예요. 그쵸? 산이 높으면 골이 깊으니까 그러면 6개월짜리 조정이 나오는 거고. 그쵸?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요번에 4, 5월에 80K에서 90K까지 못 가. 만약에 못 간다고 할게요. 저는 이게 간다라고 보는 뷰지만 만약에 설령 못 간다. 만약에 못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산이 높지 않잖아요. 단기간에 여기서 계속해서 지금 RSI도 시켜줬고 사람들이 많이 대중들 달려들다가 이 구간에서 지금 다 포기하고 있잖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산이 높지 않았으니까 골이 깊지 않은 6개월짜리 조정이 아니라 어떤 조정이 나오냐, 어떤 패턴으로 가느냐면 제가 말한 패턴은 이거잖아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면 두 번의 큰 사이클을 만든다. 그래서 이 6개월짜리 깊은 조정이 나온다는 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4, 5월달 상승과 그 다음에 한 5개월짜리 하락 조정을 예상하는 게 요거고. 근데 만약에 4, 5월달에 안 올랐어요. 별로 급등을 안 해. 그럼 과일을 시켜줬죠. 산이 높지 않으면 골이 안 깊잖아요. 그러면 지난 정고에서 여기서 이랬던 거죠. 그럼 여기서 이게 만약에 급격하게 진짜 지금 2017년도 이렇게 왔지만 이거보다도 사실 좀 더 이게 딜레이 된다라고 하면 빠지지 않고 서서히 올라가겠죠. 이렇게 2017년보다도 더 완만하게 해서 정말 급락이 없는 상태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2017년 패턴처럼 갈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인문학이고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렇죠? 산이 안 높으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오르면 어떡하지? 안 오르면은 산이 안 높았으니까 골이 안 깊으니까 천천히 우상하겠구나라고 해서 좋은 거고, 그쵸? 알트도 또한 마찬가지인 거고요, 여러분. 그쵸? 급락을 이미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알트코인들이 원점으로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미 조정 많이 받았으니까 좀 올랐다 조정하고 이렇게 가겠죠. 물론 그렇게 저는 안 갈 거라고 봐요. 특징이 급등했다 이렇게 가야 사람들이 힘들게 하니까 저는 이렇게 갈 거라고 보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계속 이래요. 이거를 4, 5월 달 동안 했어요. 만약에 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지만, 이렇게 되면 4, 5월 달부터 해서 급락이 나오는 패턴보다는 서서히 올라갔다가 뭐 이런 패턴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승장 한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하락장 한 가운데 있어서 이 내려가는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올라가는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간들, 이렇게 갔다 간들, 어차피 좋은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올해 연말과 내년 3월 정도에 그 흐름 때까지 들고 가야 되잖아요, 코인을.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급등해갖고 한번 팔고 다시 사는 그림을 생각하는데, 그게 설령 만약에 안 나와도 천천히 우상향하면 지금 여러분들 두려워서 급락할 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저는 5월에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첫 번째, 테더 붕괴 사건 같은 이슈. 두 번째,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거. 그래서 뭐 일본과 미국의 항모도 오는데 하루 정도 만에 이미 대만에 많이 심어놓은 중국 그쪽 이제 사람들 라인 통해서 그냥 대만 정부가 한꺼번에 전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이제 좀 글로벌적인 이슈. 지금 요번에 이제 대만에 또 지진도 일어났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작년부터 제가 올해 계속 이런 이벤트 얘기를 했던 건데, 저는 이게 5월 달에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세 번째는 팬데믹 이슈. 이제 두 번째 코땡땡 그 사건이 또 터지는 거예요. 뭐 이제 하얀신 맞추고 또 막 이제 난리가 나고 통제되는 뭐 이런 사건들. 지금 이제 WHO에 4월 달에 그 조약에 가입하는 이슈가 있어요. 영국은 가입했다라고 했고 미국은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를 가입시키려면 어떡한다? 당연히 또 다른 팬데믹이 터져야지 그 WHO가 통제권 다 가져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개의 큰 시나리오가 5월 달에 좀 금리 인하 여러 가지와 맞물려 있다라고 봐서, 5월 달을 지금 코인 시장에서도 4, 5월 달이 좋고 5월 달에 이제 한번 폭락. 이 그림에 대한 저만의 이제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시나리오를 들고 있는 거 좋아요. 근데 시나리오를 들고 있은 다음에 야, 전 시나리오 말했는데 틀렸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시나리오 갖고 있어서 대비를 어떻게 하다가 그 시나리오가 안 나오면, 만약에 제가 4월 달 말까지 해가지고 비트코인 흐름이나 알트코인 이제 토탈 마켓 캡에서 알트코인들이 잠깐 볼까요? 토탈 마켓 캡에서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해놨죠. 지금 예전에 2021년도 요 차트 패턴을 보면 이런 식으로 주황색 구간, 파란색 구간, 빨간색 제이커브 구간, 이제 마지막 제이커브 구간이 여기에요. 전고를 돌파하는, 제가 계속 말한 지루한 상승 구간이 여기고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브릿지 단계가 있고, 그다음 세 번째 제이커브 구간이 있어요. 이때 모든 수익률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거의 높은 수익률. 지금도 보면 첫 번째 지루한 상승 구간이 있었고요. 옆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중간 브릿지, 이것도 나름 가파랐으니까 우리들 뭐 몇 개씩 올랐잖아요. 비케도 많이 오르고 막 다 올랐잖아요. 그쵸? 마지막 이제 제이컵으로 올라가는 이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구간에 이제 리플 XRP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이런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트코인들이 지금 여기 흐름에서, 지금 알트코인들이 요번에 만약에 이렇게 안 가고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가요. 그러면 천천히 급락도 없이 이렇게 갔다가 한번 빠지는 게 없이 이런 식으로 해갖고 24년, 25년까지 가겠죠. 2017년처럼. 그럼 그러나 저러나 어찌됐든 우리는 상승장, 지금 이 거대한 상승장 여기로 가는, 다음에는 대략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여기까지 가는데 아직 고작 여기잖아요. 지금 시총 크기가 400B 정도가 올라온 거고요. 여기서 대충 이 정도 간다 그러면 6배 정도가 더 가야 되는 거예요. 뭐 한 2.4 트릴리언이니까 6배가 더 가야 돼요. 그럼 훨씬 더 많은 상승률이 앞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모든 알트들 중에 살아남는 것들 막 다 전고 넘고 새로운 전고 갱신하러 가는 게 여기잖아요. 지금은 코인들 전고를 넘냐 마냐 이런 소리 하는데, 전고 이미 넘고 갱신하고 그 하이 캡이 없는 상태로 그거를 만들러 가는 상태가 여긴 거죠. 그쵸?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어찌됐든 이렇게 간들 어차피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들 지금 고작 며칠 좀 여기서 횡보하고 있는데, 그게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악플 달고 뭐 조롱 달고 이런 걸 보니까
그거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돈을 못 버니까 괴로워하니까 그건 뭐 괜찮긴 한데, 여러분들이 많이 그 괴로워하는 게 며칠 때문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봐요. 좀 한번 보세요. 지금 가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21선 이탈했었죠. 그 제가 21선에서 이격이 많이 벌어질 때, 그때마다 한 번에 이제 그 쏟아지는 게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21선에서 한번 눌러줬죠. 그 다음에 가다가 21선 지금 또 눌러줬고, 지금 여기 21선 맞고 지금 오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뚫고 올라와서 21선에 안착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J커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대대로 J커브가 나온다. 여기 21선 안착하면. 근데 만약에 21선 좀 못하고 여기까지 올라온데도 버틴다. 그럼 한 4월 중순까지 해서 51선 힘 받고 그 다음부터 돌아나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찌 됐던 4월 초에 급등이 안 나오나 4월 중순에 가나 어찌 됐던 갈 거 아니에요. 지금 상승장 한 가운데 있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여기 있는데 알트 시총이 이제 부의 바구니 만들러 가는데, 이제 시작했는데, 근데 여기서 다시 내려가서 여기로 간다. 수축을 했는데 팽창을 하다가 다시 수축합니다.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수축과 팽창은 계속 크게 반복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수축한 기간의 에너지만큼 팽창을 해줘야 되는데, 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쵸? 그러면 산책을 하고 소화를 시키러 가야 되는데 여기서 밥을 또 먹을 순 없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된다? 배가 터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을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그 소화하러 운동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에너지 쓰러. 이 세력들이 물량 매집했으면 이제 물량 털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중들 모아서 마케팅해서.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그 관점만, 이것만 생각을 하면, 사이클의 관점만 이해를 하면 여기서 다시 아래로 안 간다고요. 그쵸? 그럼 여기서 얼마가 빠지든 알트는 결국에 아까 어떻게 된댔죠? 2점 몇 트릴리언이면 여기서 올라왔던 거에 6배가 더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여기.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된다? 1년 뒤 우리가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간절히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솔라나 8만 원에 있는 솔라나를 보고 있는 심정이라는 거죠. 비트코인을 1억에서 2천만 원대 샀어야 되는데 라고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1년 뒤에 우리가 여기를 보면, 그러면 지금 여기서 괴로워하고 막 할 게 아니라 그냥 원화채굴 하면 얼마라도 사고, 뭐 커피 한 잔 아껴서라도 사고, 어우 파란비가 내리네, 내 마음이 불편하네, 불편하니까 커피 한 잔 아껴서 뭐 이더리움 뭐 0.0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리플 뭐 한 5개,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리플 400원대 우리 22년도 12월에 했던 캠페인이잖아요. 리플 400원대 사면 최소 지금도 2배란 말이에요. 불편할 때 사면 수익률 100%. 그쵸? 1년 얼마 만에 수익률 100%잖아요. 아무리 안 오른 리플 XRP도. 그쵸? 뭐 다른 헤데라, 알고랜드 이런 건 다 뭐 100% 이상 올랐죠. 150%, 뭐 한 200% 가까이 올랐죠. 이런 애들은 안 올라도. 뭐 이더리움 샀으면 더 많이 올랐고, 그쵸? 비트도 더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결국에 계속 얘기하지만 수축을 했으면 팽창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팽창의 관점을, 사이클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 사이클은 계속해서 커진다. 팽창했죠? 전고를 넘어서 팽창했고, 전고를 넘어서 또 팽창한다. 계속해서 수축과 팽창, 그 다음에 수축과 팽창, 이걸 반복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워할 게 아니라 이 넓은 관점에서 숲을 보려고 해야죠. 자꾸 나무만 보면서 막 하루하루 나 샀는데 코인 마이너스 몇 프로 된 것만 보면서 짜증나고 절대 투자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비트코인 이제 도미넌스 잠깐 보고 열띤 강의를 했더니 땀이 납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치솟지 않죠. 지금 알트코인들이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살짝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드릉드릉 하다가 이제 쏟아져야죠. 큰 시총 알트 움직이면서.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알트 시즌 4, 5월 달에 와야 되는데 안 오고 계속 이래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 뭐 비트랑 알트랑 하면서 비트가 조금 더 선방하면서 계속 이래요. 그러면 여전히 아까 똑같죠. 그냥 알트 시즌 안 왔고 언젠가는 올 수밖에 없고, 새로운 부의 바구니 알트코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올 수밖에 없죠. 자산의 토크나 유틸리티, 알트코인이 하지 비트코인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쵸? 결국에는 해야 되는데 언젠가 가겠지. 근데 그게 4월이 아니면 어떡하지? 아까 제가 4월 아니면 어떻게 된댔죠? 산이 안 높으니까 골이 안 깊죠. 그러면 천천히 우상향하니까 또 좋은 거잖아요. 급락할 일 없으니까 급등을 해야 급락을 하지. 지금 에너지 시키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 플레이어 토큰, 리플 XRP 가지신 분들은 다 받으셨을 거예요. 이게 진짜 효자인데 지금 이미 전고까지 올라왔잖아요. 얘 더 올라갈 것 같아요. 한
0.9달러 아니면 0.12, 0.09에서 0.12 이런 정도까지 올라갈 텐데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얘 이제 시총도 작진 않은데 어쨌든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미. 그럼 리플 XRP로 사실상 망했다라고 하는 코인 가만히 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다? 아무것도 안 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게 코인 시장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게 어렵죠? 자, 비트코인 캐시 차트도 보면 비트코인 캐시 진짜 답 없다. 막 우리가 12만 원에 비트코인 캐시 좀 사보자라고 했던 게 대략 여기 100불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샀어요. 지금 수익률이 여기서 샀던 것들은 500%가 넘는 거예요. 그럼 6배가 오른 거죠. 6배. 아무것도 안 하면. 그죠? 근데 좀 올라왔다. 여기서 갈아타가지고 리플 XRP 사. 그럼 리플 XRP 안 오르고 얘 올라오니까 투자가 또 힘들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결국에 제일 좋다. 근데 진짜 정말 절묘한 타이밍, 리플 XRP가 가기 전에 다른 코인을 바꿔서 리플 XRP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사람은 그건 이제 인정해줘야죠. 찐 고수죠. 진짜 인내심의 끝판왕에 가서 타이밍을 재다가 결국에 그 마지막 타이밍에 스위치를 해내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구간에 사서 아무것도 안 하면 6배 수익이란 말이에요. 비트코인 캐시도 뭐 하는 코인인지도 모르잖아요. 유틸리티도 없고 뭐 모르잖아요. 그냥 비트코인이 하드포크잖아요. 자산의 토큰화에 얘가 뭐 어떻게 쓰일지 지금 이런 계획도 없잖아요. 그쵸? 이더리움하고 리플 XRP 양대 산맥이지. 뭐 다른 코인들도 많고 뭐 헤데라도 있고 알고도 있고 뭐 많지만 이더리움 레이어 2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야들 많지만 어쨌든 이더리움이 자산의 토큰화에서 메인이잖아요. 그 위에다 다 레이어 2 올라가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그럼 뭐다? 지금 여러분들 비트코인 캐시는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아직도 안 오르는 기회 코인들은 너무 많아요. 이것도 보세요. 0.5에서 지금 여기 있잖아요. 얘도 아직 별로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피케나 다른 것들 막 여기 가 있잖아요. 얘 여기 있잖아요. 그쵸? 헤데라 같은 경우도 여기 있고 알고도 아까 헤데라랑 같은 재단에 들어가 있다고 했죠. 알고는 심지어 0.5보다도 더 낮아요. 0.38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런 애들도. 근데 뭐다? 지금 얘는 사기 싫어. 왜냐면 안 오르니까 증명이 안 됐잖아요. 보통의 대중들은 가격이 올라야 증명이 되는데 가격이 안 오르니까 증명이 안 되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국에 기회의 순간에는 어차피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 캐시가 아까 비트코인 캐시 잠깐 플레어도 그렇죠? 플레어 이때 가격이 안 오른 이때라고 해볼게요. 이때 어떻게 사요? 그쵸? 가격이 안 올랐는데 증명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거죠. 그쵸? 올라오고 나면 기회는 없죠. 증명이 됐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알고랜드도 지금 여기서 여기 있지만 가격이 나중에 여기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나면 와 증명이 됐네 라고 하면 기회는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거는 다 똑같아요. 사업도 투자도 특히나 투자가 기회의 순간은 증명할 수 없고 증명 이루어진 순간은 기회가 없다. 이것만 생각하고 내 마음이 불편할 때 투자 적기고 내 마음이 춤을 출 땐 투자 위기다. 이것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서 지금 이런 알고랜드 헤데라 같이 덜 오른 코인들 아직 기회가 있는 코인들을 딱 1년만 꾸준히 모아 나간다라고 하면 리플 XRP는 얘기를 안 할게요. 왜냐면 정신이 너무 온전치 않으니까 이제 제외를 해두고 이런 코인들이 몇 개 더 있단 말이에요. 뭐 NFT 코인들도 그렇죠. NFT 코인들 뭐 샌드박스 뭐 이런 것들도 대충 비슷해요. 그런 코인들이 결국에 올라간다라고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증명이 안 된 기회의 순간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투자를 꾸준히 1년만 딱 이어나간다. 최소 한 4, 5배 최소 더 많이 수익률 날 수 있는 거 1년에 500% 6배 수익률 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쵸? 그걸 수익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발 그냥 무조건 10배짜리만 쫓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리플 이 세 개를 꼭 들고 가자라고 해도 그냥 리플만 몰빵한 다음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은 내가 리플 몰빵에 그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 선택을 해갖고 끝까지 인내하면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근데 왜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본인의 선택이 막 괴로워갖고 리플 XRP 딴 건 다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아니 어차피 리플도 올라갈 텐데 안 올라간다고. 그 본인이 리플 XRP 몰빵해서 선택한 거잖아요. 이게 너무 팩폭이긴 하지만 저도 리플 XRP 많이 들고 있고 저도 비트코인 예전에 바꿔가지고 리플 XRP로
21년도 그 사이클 전에 19년도, 20년도 때 저도 그렇게 실수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아쉬움 속에서 후회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미래에 뭔가를 개선할 수 있는 걸 찾아야지 내가 왜 그랬을까? 누구 때문에 그랬네? 계속 괴로워봐야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기회가 아직 많잖아요. 아직 24년 연말과 25년 상반기까지 아직 시간이 많잖아요. 이렇게 또 올라가다 보면 그때 샀어야 되는데 또 올라갔네. 분명히 이럴 거예요. 얘 나중에 7, 86까지 올라가 있고 나면 알고 그랬는데도 그때 알고 그랬는데 덜 올라갔을 때 샀어야 되는데 또 이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이래요. 지금 제가 알고랜드 헤데라 이런 거 다루잖아요. 그러면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무조건 또 사. 일단 사고 봐서 물린 다음에 헤데라 알고랜드가 뭐지? 공부를 좀 해볼까? 근데 공부 잘 모르겠어. 불안해. 이거에 맨날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 얘기 듣고 바로 알고랜드 헤데라 사는 사람은 투자해서 돈 못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최소한 얘가 뭘 하는 코인인지 헤데라는 왜 좋다고 하는지 내가 확신 가질 정도로 공부를 하고 이건 유튜버들이 잘 다루지도 않는 코인이잖아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 이거 기술적으로 어떤지 막 상세하게 다뤄주는 데들이 잘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살아 제발 투자는.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결국에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돈을 벌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토요일에 방송이 없는 관계로 투자 인문학까지 겹친 방송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모두들 평온한 저녁 되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슴새벽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한다.